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밥도둑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짭짤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먼저 생각나죠. 맞아요. 간장게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젓갈, 젓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젓갈 좋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네, 특히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의 곰소젓갈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아, 곰소젓갈 유명하죠. 보통 젓갈은 식탁에서 맛을 더하는 뭐랄까 조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김치에 들어가거나 쌈 싸 먹을 때 조금 곁들이는 정도. 근데 이 곰소에서는 젓갈이 완전 주연급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곰소 지역 식당에 가면 젓갈 백반이 아주 유명하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곰소 젓갈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뭐 신선한 해산물은 기본이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소금을 쓴다고 하고 또 기다림의 미학, 숙성 과정도 남다른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오래됐다고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재료 하나하나부터 숙성 방식까지 곰소만의 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곰소 젓갈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건지 그 비결은 뭔지 네. 그리고 또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젓갈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팁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맛의 비결부터 시작해야겠죠? 왜 곰소젓갈인가? 뭐가 다른가? 이 지점인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일단 위치부터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지리적 이점이랄까? 바로 그거죠. 모든 맛의 시작은 역시 신선한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곰소항은 예로부터 아주 풍부한 해산물이 잡히기로 유명한 칠산어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칠산어장이요? 네, 서해안의 대표적인 황금어장 중 하나죠. 여기서 온갖 신선한 생선이며 조개, 새우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장에서 잡자마자 바로 곰소항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신선할 때 그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가져와서 젓갈을 담그는 겁니다. 뭐 재료의 신선도 면에서는 따라올 곳이 많지 않죠. 와, 그 신선함이 일단 맛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군요. 네,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싱싱함 그 자체. 그리고 신선한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소금. 아, 맞습니다. 소금 빼놓고 곰소젓갈 얘기를 할 수 없죠. 자료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던데 곰소 천일염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심지어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였다면서요. 네, 아주 귀한 소금이었습니다. 이 곰소 지역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인데요. 뭐가 다른 거죠? 그냥 천일염이랑. 가장 큰 차이는 간수를 빼는 기간과 방식에 있습니다. 간수요? 그 쓴맛 내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보통 천일염은 간수 때문에 약간 씁쓸한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곰소 천일염은 이걸 1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자연 상태에서 건조시키면서 간수를 충분히 빼냅니다. 와, 1년 이상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그렇게 하면 쓴맛은 싹 사라지고 천일염 자체에 들어있는 좋은 미네랄 성분들은 그대로 남게 되죠. 풍부한데 쓴맛은 없는 아주 이상적인 소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소금으로 젓갈을 담그니까 젓갈 자체가 덜 짜고 또 재료 본연의 감칠맛이나 은은한 단맛 같은 게 훨씬 잘 살아나는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소금 하나로 맛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네, 그래서 곰소젓갈은 다른 지역 젓갈에 비해 염도가 조금 낮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첫째, 칠산 어장에서 갓 잡은 최고의 신선한 재료. 네, 둘째, 1년 이상 간수를 빼서 쓴맛은 줄이고 미네랄은 살린 명품 곰소 천일염.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 바탕을 이루는 거고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기에 또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숙성이죠. 기다림의 미학. 네, 곰소젓갈은 단순히 재료장 소금만 좋다고 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변선반도의 그 좋은 해퉁, 그리고 서해의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숙성을 시키거든요. 자연 숙성이라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럼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숙성시키죠.
이 과정에서 이제 재료와 소금이 서로 잘 어우러지고 또 발효가 일어나면서 그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뭔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깊은 맛이군요. 네, 감칠맛도 더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일부 젓갈장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토굴에서 숙성을 시키기도 해요. 토굴이요. 와, 정말 정성이네요. 그렇죠. 토굴은 연중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아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젓갈이 서서히 그리고 깊게 익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죠. 와, 듣기만 하도 정말 군침이 돕니다. 신선한 재료, 최고인 소금, 거기에 자연의 시간과 정성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곰소젓갈이 단순한 짠 반찬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요리처럼 식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아까 식당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곰소 지역 식당에서는 젓갈 백반을 시키면 젓갈이 한 상 가득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기본 10가지 정도 나오고요. 많게는 14가지, 15가지까지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14가지요. 와, 상상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저 같은 결정장애는 뭘 먼저 먹어야 할지 진짜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죠.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종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곰소에서 만드는 젓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수십 가지요? 와, 그걸 크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염장젓갈, 다른 하나는 양념젓갈. 염장젓갈과 양념젓갈이요? 네, 염장젓갈은 말 그대로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숙성시킨 거예요. 다른 양념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아, 그럼 주로 어떻게 먹나요? 주로 김치를 담글 때 양념으로 쓰거나 국이나 찌개에 간을 맞출 때 넣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역시 새우젓이죠. 아, 새우젓. 김장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우젓도 잡히는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랑 맛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정말요? 그냥 다 같은 새우젓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봄 보통 5월에 잡히는 작은 새우로 담근 건 오젓이라고 하고요. 오젓? 네. 그리고 새우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는 여름, 6월에 잡은 걸로는 육젓을 담급니다. 이게 가장 상품으로 쳐주죠. 아, 육젓이 제일 비싸고 좋은 거군요. 네, 아무래도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가을, 추석 전으로 잡히는 좀 작은 새우로 담근 건 추젓이라고 부릅니다. 김장용으로 많이 쓰이죠. 와, 새우젓 하나에도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니 몰랐네요. 네, 염장젓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염장젓갈은 또 뭐가 있나요? 멸치젓이나 까나리 액젓 같은 액젓류도 염장젓갈에 속하고요. 또 황석어젓 같은 것도 소금으로만 숙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석어젓은 좀 생소하네요. 참조기랑 비슷하게 생긴 생선인데요. 이걸 통째로 삭혀서 깊은 맛을 내는 젓갈이죠. 아하. 그럼 이제 두 번째 분류인 양념젓갈은 뭔가요? 양념젓갈은 염장한 젓갈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때로는 무나 파 같은 채소를 넣고 맛있게 양념을 해서 바로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 우리가 보통 밥 반찬으로 사 먹는 젓갈들이 대부분 양념젓갈이겠네요. 그렇죠.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자료 속 식당 후기 같은 거 보니까 뭐 씨앗젓, 오징어젓, 창난젓, 밴댕이젓, 낙지젓, 명란젓, 와, 이름도 정말 다양해요. 네, 다 대표적인 양념젓갈들이죠. 오징어젓이나 낙지젓은 쫄깃한 식감이 좋고 창난젓은 명태 창자로 만든 건데 특유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매력적이고요. 명란젓도 인기 많죠. 알탕에도 들어가고. 네, 명태알로 만든 명란젓, 굴에 양념한 어리굴젓, 또 밴댕이를 뼈째 썰어서 만든 밴댕이젓도 있고요. 가리비젓처럼 달큼한 조개젓도 있고 민물새우로 담근 토화젓도 별미죠. 와, 정말 끝도 없네요. 그럼 이 많은 젓갈 중에 저 같은 젓갈 입문자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처음 도전하기 좋은. 아무래도 젓갈 특유의 비린맛이나 쿰쿰한 향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비교적 그런 맛이 덜하고 식감이 좋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젓이나 낙지젓 같은 거 씹는 맛도 있고 양념 맛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오징어젓, 낙지젓. 네. 아니면 좀 달큼한 맛이 도는 가리비젓 같은 조개류 젓갈도 괜찮고요. 토화젓도 민물새우 특유의 감칠맛은 있지만 비린맛은 적은 편이라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징어, 낙지, 가리비, 토화젓 기억해 두어야겠어요. 그럼 반대로 나는 젓갈 좀 먹어봤다 하는 젓갈 마니아라면 어떤 젓갈을 좀 더 즐겨볼 수 있을까요? 곰소만의 좀 독특한 젓갈 같은 거요. 젓갈의 그 깊은 맛, 뭐랄까 곰삭은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황석어젓이나 아니면 갈치 속젓 같은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갈치 속젓이요? 갈치 내장으로 만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갈치 내장에 소금, 고춧가루 등을 넣고 삭힌 건데 이게 맛이 아주 진하고 구수하면서도 짭짤해서 밥에 쓱쓱 비벼 먹거나 삼겹살 같은 고기 먹을 때 쌈장 대신 곁들이면 정말 별미입니다. 와, 갈치 속젓. 이름만 들어도 뭔가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걸 원하시면 멍게젓 같은 것도 있어요. 멍게요? 멍게로도 젓갈을 담가요? 네, 멍게 특유의 그 시원하면서도 쌉쌀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젓갈인데 이건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한번 맛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죠. 와, 정말 젓갈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다양하네요. 그렇죠. 아마 곰소에 직접 가보시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젓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젓갈, 사실 먹다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바로 나트륨이죠. 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 많이들 걱정하시죠? 실제로 젓갈이 염분 함량이 높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맛있다고 막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자료를 보니까 젓갈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의외였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잘 발효된 젓갈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성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생선이나 조개류의 단백질이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 형태로 잘게 분해가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소화 흡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 오, 발효 과정에서 그런 좋은 성분들이 생겨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리할 때 소금 대신에 새우젓 같은 젓갈로 간을 하면 젓갈 특유의 감칠맛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나트륨의 양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같은 짠맛이라도 감칠맛이 더해지면 더 맛있게 느껴지니까 소금을 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맛의 만족도는 높이면서 나트륨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조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와, 이건 정말 좋은 팁인데요. 소금 대신 새우소스로 간을 한다. 네. 국이나 찌개, 나물무침 같은 거 할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이 훨씬 깊어질 겁니다. 네, 꼭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30g 정도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30g이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작은 종이컵 있죠? 그 종이컵의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 숟가락으로는 한 2숟가락 정도. 아, 생각보다 꽤 적은 양이네요. 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도 과하게 먹는 건 좋지 않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맛있다고 그냥 막 먹으면 안 되고 하루 30g 이내로 적당량만 즐기는 걸로? 네. 그게 건강하게 젓갈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관법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젓갈, 특히 새우젓 같은 건 한 번 사면 양이 꽤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보관 정말 중요하죠. 잘못 보관하면 금방 맛이 변하거나 상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염장젓갈, 새우젓처럼 수분이 좀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염장젓갈은 일단 드실 만큼만 깨끗한 수저로 덜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덜어 먹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남은 젓갈 위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보호막 물가를 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좀 줄여주거든요. 아, 소금을 위에 덮어준다. 네, 그런 다음에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새우젓은 얼려도 딱딱하게 굳지 않아서 바로 떠내 먹기 편하고요. 이렇게 보관하면 1년 정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냉동 보관하면 1년까지도 괜찮군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네, 염장젓갈은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그럼 명란젓이나 다른 양념 젓갈들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냉동해도 되나요? 명란젓 같은 경우는 냉동해도 괜찮긴 한데요. 더 좋은 방법은 통을 가끔 뒤집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통을 뒤집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명란젓 내용물이 아래로 쏠리면서 뚜껑 부분의 빈 공간, 즉 공기층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맛과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하, 이것도 정말 신박한 방법이네요. 통을 뒤집어 보관한다. 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양념젓갈들은 냉동보다는 냉장 보관이 더 나은데요. 이것도 공기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죠? 젓갈을 덜어내고 나서 남은 젓갈 표면 위에 위생 비닐이나 랩을 밀착시켜서 덮어주는 거예요. 빈 공간이 거의 없게요. 아, 표면에 딱 붙여서.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변질을 막고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젓갈 보관에도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소금 덮기, 뒤집기, 비닐 밀착시키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맛있는 젓갈을 마지막까지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곰소 젓갈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자세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인 신선한 재료와 특별한 곰소 천일염부터 그렇죠. 거기에 자연의 시간과 정성이 담긴 숙성 과정, 그리고 토굴 숙성까지. 네. 그리고 또 염장 젓갈과 양념 젓갈로 나뉘는 그 수많은 종류들. 새우젓의 종류부터 오징어젓, 갈치속젓, 멍게젓까지 정말 다채로운 세계였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밥상 위에 감초 역할을 넘어서 때로는 그 자체로 당당한 주연이 될 수 있는 젓갈의 매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지혜와 올바른 보관법까지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곰소젓갈을 앞으로 더 맛있고 또 좀 더 흥미롭게 바라보고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젓갈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진 것 같아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생각이죠? 오늘 저희가 곰소젓갈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곰소 외에도 강경이나 광천처럼 젓갈로 유명한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아, 맞아요. 강경젓갈 축제도 유명하고 광천 토굴 새우젓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해산물도 조금씩 다르고 소금이나 숙성 방식에도 그 지역만의 특색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곰소젓갈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전국의 다른 지역 젓갈들도 탐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강경젓갈은 어떤 맛일까? 광천 새우젓은 곰소 새우젓과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비교하며 맛보는 거죠. 와, 그거 정말 재미있는 미식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여러 지역의 젓갈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아마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또 이 깊은 발효 음식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또 어떻게 얼마나 더 넓혀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곰소에서 시작된 젓갈 탐험, 전국으로 넓혀보는 즐거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아주 딱인데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